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600만여 명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3,7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 연휴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여행객 대부분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급히 승리를 선언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도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중순부터 접종률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년 2개월 만에 10,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방역수칙 완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모더나사가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자사 백신에 대해서 FDA에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헐리우드 티켓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여름 100% 재개방으로 1년여 만에 오픈하는 헐리우드 시즌 공연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무료로 도넛을 나눠주고 있는 크리피스크림이 지금까지 모두 150만 개 이상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올린 5.8%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미국 정부가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인 털사 대학살이 100주기를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추모 성명을 발표하며 인종차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50대 아시아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실신을 했습니다. 흑인 용의자는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대미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9대4로 승리하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서부조 3위로 1위 샌프란시스코에 2게임차 뒤져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오늘 피닉스 선스와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역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클리퍼스와 달러스는 내일 5차전 경기를 펼칩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연휴도 마치고 6월 1일 6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정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붐빈 곳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던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열렸던 곳뿐만이 아니라 거리뿐만이 아니라 여행지,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연휴 여행길에 오른 미국인들의 숫자는 60%나 상승해 3,700만여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번 주 내로 나오겠죠.
연휴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의 여행지로 꼽힌 곳은 라스베가스 그리고 올랜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캠핑그라운드, 해변 그리고 식당가에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남가준의 해변가는 연휴를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붐볐고 캘리포니아가 2주 내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조처 완화를 준비하고 전면 재개방을 준비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관광과 레크레이션의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메모리얼데이 대표적인 사진으로 산타모니카 사진이 AP통신과 CNN에 보도되기로 할 정도로 산타모니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곳곳에 몰리면서 이미 2주가 남았지만 2주 전부터 정상화 분위기에 완연히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동안 캘리포니아 내 신규 감염자 숫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숫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갔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비율도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상화 분위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코로나로 잔뜩 움츠렸던 야외 활동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성급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국에선 모두 600여만 명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에는 최대 수용 인원에 가까운 13만여 명이 집결했고 거리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수천 명의 관람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I'm feeling free. No mask. It's so good to be out and it's a beautiful day. Thank you, Jesus. 전미 자동차연합회는 올해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관광에 나선 미국인이 모두 3,7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13%가량 낮은 수치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ack your patience because airports are going to be more crowded and you're going to be there with travelers who maybe haven't traveled in a year, so they're a little rusty, so the TSA lines might be a little long and a little slow. 이 같은 움직임에 미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수석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지난달 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 역시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겁니다. 실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8,900여 명, 사망자는 4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식 승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FDA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품목 허가를 받고자 순차적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모더나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FDA는 품목 허가 예비 심사를 벌인 뒤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토 완료 목표일을 정하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품목 허가가 내려지면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다른 의약품처럼 시장에서 직접 판매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작년 12월 18일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 백신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총 1억 2,400만여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파이자도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품목 허가를 이미 신청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 관련 제한이 모두 폐지돼 전면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제한 규정은 7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인 오샤가 새로운 직장 보건규칙 초안을 지난 28일 공개했고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3일에 이 제안을 정식 지침으로 받아들일지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끝냈고 또 코로나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적이나 특정한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항상 6피트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이 같은 방침은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멀키리 뉴스는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국이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사실상 마비됐던 라스베가스 오늘부터 전면 재개방됩니다. 라스베가스 하면 떠오르는 뷔페 식당 오늘부터 영업 재개 시작됐고요. 1년 넘게 폐쇄됐던 컨벤션 센터도 오늘부터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또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라스베가스 투어 개최를 확정하면서 콘서트 방문객들이 라스베가스를 찾기를 라스베가스는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1년 2개월 문을 닫았던 라스베가스 오늘부터 전면 재개방에 들어가서 이제 부흥 도시로 다시 새롭게 거듭날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이 라스베가스 재개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헐리우드 전 좌석에 대한 티켓 판매도 오늘 시작됩니다. 올여름 100% 수용 인원으로 다시 오픈하는 헐리우드볼이 오늘부터 전체 18,000석에 대한 공연 티켓 판매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헐리우드볼의 시즌은 다음 달인 7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추첨해 15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발표한 가운데 크로거사도 백신 로또를 시행합니다. 크로거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장 랄프스와 푸드폴레스입니다. 이 랄프스와 푸드폴레스 매장 내 약국을 방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주민들 중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100만 달러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50명에게는 1년간 무료 생필품 쇼핑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가 집계에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1억 6,770만 명이 최소 한 차례 접종 주사를 맞아 전 인구 대비 50.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1억 3,500만 명 이상은 파이자나 모더나를 2번 맞았고 또는 잔슨앤잔슨 백신을 1번 접종을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실행되는 접종 주사 수가 5월 30일에는 120만 회에 그쳐서 4월 10일의 최대치 462만 회, 27% 되지 못하는 규모로 급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4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주사 횟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줄고 있다는 사실에 미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60%는 완료하지 않은 것이죠. 이 AP통신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시골 주민과 노숙인, 직장이나 육아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이동식 백신 차량을 운영하는 도시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도시나 시골 말고 또 대도시에서도 이동식 백신 접종소 활용이 확대되는 모양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LA 때문인데요. LA 카운티는 향후 몇 주 내에 대규모 백신 접종소 줄이고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현재 10개에서 14개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LA는 오는 8월 1일까지 백신 접종소를 모두 이동식 접종소로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년 2개월 만에 10,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30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6,725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이어서 평일보다 줄어든 수치는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10,000명 밑으로 집계된 것은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백신 접종의 확대와 함께 따뜻한 날씨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30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62.6%가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했고 51.5%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학력 저하와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우려였는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 저하는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서 보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시력 문제도 걱정이었는데요. 결국 시력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들 사이에 새롭게 근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근시가 더 악화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근시는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증가 추세였지만 문제가 한층 악화됐는데 주범은 역시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 스크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등교가 중단되면서 화상 원격 수업이 늘어났고 아이들이 바깥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월리스 안과병원의 수석의사 줄리아 폴러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근시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렌트비를 연체한 1,000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서 구제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어제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 1,100만 명이 강제 퇴거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 달, 즉 6월 30일자로 강제 퇴거 유예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CDC에 의해서 오는 30일까지 연장돼 있는 이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방패막의 작용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시한이 만료되는 이후 상황입니다. 현재 성인 세입자의 약 15% 정도가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강제 퇴거 유예 조치마저 만료된다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이 퇴거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올린 것인데요. 백신 공급과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균형, 이것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현지 시간 월요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5.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3.5% 역성장을 고려하더라도 인상적인 성장세입니다. The prospects for the global economy have improved considerably in recent months, and the outlook is brightening. So we have revised up our growth projections for 2021 to the highest growth rate since 1973. 백신 보급과 봉쇄에 대한 적절한 대처, 그리고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가 9.9%로 가장 높고 중국 8.5%, 영국 7.2%, 미국 6.9%의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성장률 또한 0.4%포인트 상향한 4.4%로 전망하며 대부분 국가가 내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 속도는 나라별, 부문별, 개인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저개발 국가의 백신 부족은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collectively help emerging market economies more, boosting the production of vaccines, improving health infrastructure and testing capacities. 최근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수요 분출과 공급망 병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따라서 회원국들에게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피해 계층에 집중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남가주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내일부터 좀 더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는 평균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48도 60도, 해안 지역은 66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간간히 햇살도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선플라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웨스트 선상 라버슨 블루아웃 받으러 내리는 램프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10번 놀선상입니다. 슬라우슨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역시 110번 놀선상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선상 라브레아 에비뉴로 내리는 램프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605 놀선상 텔레그라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앙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정부의 한 형태 이상이며 삶의 방식이자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0여 분간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미국의 영혼,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거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며 민주주의 강화와 보호를 통해 순국 열사를 기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 싸움이 벌어지고 독재적인 통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유와 기회, 정의는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훨씬 더 잘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이 발생한 털사 대학살이 올해로 10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 오클랜드 털사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건장한 남자가 아시아계 여성에게 무지막지한 주먹을 휘둘러 실신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55세 아시아계 여성이 난데없이 흑인 남성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퍽 소리가 날 만큼 큰 충격에 여성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만 출신으로 뉴욕주 하원 의원인 위린 리우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경찰이 범인을 잡아 증오 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린 리우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왜 아시아계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털사 인종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공식 추모 성명을 발표하며 인종차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털사 대학살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시 그린우드에서 백인 폭도들이 흑인 300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린우드는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로 불릴 만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동네였지만 이 사건으로 10,000명 가까이 집을 잃는 등 폐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털사학살 100주기 추모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국민에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mocracy itself is in peril, here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What we do now, how we honor the memory of the fallen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democracy will long endure. 독재와의 싸움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으며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최저 글로벌 법인 세율과 관련한 최종안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 공동 발표문 초안을 입수한 로이터 통신은 6월 4일 런던에 모여서 이런 내용을 논의해 7월에는 회원국 중앙은행장과 함께 최종안을 결론 내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G7 재무장관은 팬데믹 위기 속에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이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최저 글로벌 법인 세율을 설정하려는 OECD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최저 법인 세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이유로 들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고율 관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300곳 이상의 제조업체는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와 알루미늄에 대한 10% 관세를 즉각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세 때문에 유럽의 같은 업계보다 일부 철강 제품을 40% 이상 비싸게 수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년보다 4배 이상 폭등한 이 목재 가격에 건설업계도 역시 관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55세 아시아 여성이 폭행당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차이나타운에서 또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시아계 여성 경찰을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관내 차이나타운에서 한 남성이 인종차별적 위협 발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시안을 죽이는 게 내 전문이다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차이나타운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오히려 습격을 당했고 습격당했던 경찰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노숙자는 과거에도 노인과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LA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증언문제 사건이 역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클로스타운이 LAPD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한 달에만 증오범죄 사건 신고가 62건 접수되면서 경찰국 범죄 현황 자료가 대중에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20년 8월 보고된 증오문제 사건 51건의 기록을 깬 수치로 지난해까지 증오범죄 발생률이 7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단했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다시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이민을 대폭 확대한 내용의 이민제도 개혁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취업 비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민 적체를 대거 해소해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이민자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인 국외 거주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이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도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크게 늘릴 계획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을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 창업 비자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민 서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면 인터뷰 대신 원격 화상 인터뷰로 대체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친척이 박해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장에 뛰어든 미국의 마스크 업체 20여 곳이 다시 시작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마스크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급감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올 초부터 중국산 저가 개인보호장구 수입이 재개된 것이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산 마스크 10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덤핑 공세를 벌이는 것으로 마스크 업계와 연방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협회는 상당수 중국산 개인보호장구 수입품이 제조 원가 이하에 팔리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불공정 무역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건정책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8%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아프면 출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회복 기간 동안 유급 병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소식입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 여름 시즌까지 에어비앤비 가맹 숙소에서 파티 금지 규정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가맹 숙소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파티나 행사하기 좋은 장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숙소에서 묵을 수 있는 투숙객의 인원도 최대 16명까지 제한됩니다. 메릴랜드에서 1회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이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최소 1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주민이 601만 명을 넘어섰고 메릴랜드 주 인구의 69.1%에 이른다며 오는 7월 4일까지 성인 70%가 최소 1회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목표에 우리는 거의 도달했다. 0.1%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시내티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서 근무 현장에서 순직한 한인경관을 기리는 추모 행렬 행사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기념하면서 신시내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2015년 6월 19일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용의자의 총격으로 숨진 당시 신시내티 경찰국 소속의 써니 김 경관을 추모하는 모터사이클 행렬이 벌어졌다고 어제 보도된 것입니다. 신시내티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이 모터사이클 추모 행렬은 써니 김 경관이 순직한 그 해부터 시작돼 이제는 매년 근무 도중 순직한 경관들도 함께 추모하는 지역 문화로 발전됐습니다. 하와이 데이비드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종식된 것은 아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다저스가 3연패 중이었죠. 그런데 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맞아서 9대4로 승리하면서 3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4실점이 냈습니다. 어제 선발로 나선 트레버 바우어가 6.2이닝 동안 5안타 4실점, 그런데 평균 4실점을 했지만 한 점은 비자책점이어서 공식 기록은 6.2이닝 5안타 3실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제 다저스가 9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트레버 바우어는 시즌 6승째를 기록했습니다. 6승 3패째입니다. 다저스 오늘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경기를 하는데요. 오늘 선발 투수는
데이비 프라이스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최근 기자회견 거절 논란에 휩싸인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선수 오사카가 프랑스 오픈에서 결국 기권했습니다. 인터뷰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오픈 개막을 앞두고 진 선수를 인터뷰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인터뷰 거절을 선언했던 오사카. 1회전 승리 이후에도 입장을 고수하면서 벌금 1,600만 원은 물론 실격과 다른 메이저대회 페널티 가능성까지 경고받았던 오사카가 결국 기권했습니다. IT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8년 US 오픈 우승 이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자체에 두려움이 커서 회견 불참 계획을 밝혔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드폰을 쓰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관중과 미디어, 후원사 등의 권리를 들어 인터뷰가 의무라고 주장했던 주최 측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are sorry and sad for Naomi Osaka. The outcome of Naomi withdrawing from Roland Garros is unfortunate. We wish her the best and the quickest possible recovery. 반면 전현직 선수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샛별 고프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조언했고 과거의 테니스 여왕 나브라틸로바 역시 선수들이 정신적 부분을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년 US 오픈 결승에서 맞붙었던 세레나 윌리엄스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I wish I could give her a hug because I know what it's like. Like I said, I've been in those positions. We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people are different. Not everyone is the same. 지난해 인종차별 전사로 떠올랐던 오사카가 이번에는 엄격한 테니스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쳤던 이번 논란은 결국 거센 역풍 속에 일단락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는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어제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와 워싱턴 위저즈 간의 경기는 워싱턴이 122대 11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의외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의 주전 조엘 엠비드가 1쿼터 때 부상을 당한 뒤 2쿼터부터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엘 엠비드 선수는 오늘 옆구리 부상에 대해서 MRI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동부조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고 동부조에서도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것으로 가장 유력히 평가받고 있는데 이 조엘 엠비드의 부상이 지금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의 플레이오프 변수로 작용되게 됐습니다. 한편 유타 재즈는 어제 멤피스를 120대 113으로 꺾고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2라운드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오늘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가 피닉스 홈 경기로 펼쳐집니다. 현재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인 두 팀은 오늘 저녁 7시 피닉스 선즈의 홈구장에서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가 TNT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클리퍼스는 내일 경기합니다. 일본 내부의 반대 여론과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 즉 돈의 논리가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개최 의지는 최근 발언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먼저 존 코츠 IOC 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도쿄올림픽 기간까지 연장돼도 예정대로 개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의 복심으로 볼 수 있는 딕 파운드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 상황이 아니라면 도쿄올림픽은 열릴 것이다. 스가 총리가 대회 취소를 요청해도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을 넘은 듯한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IOC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OC와 올림픽 개최국의 협약 조건상 대회 취소는 오직 IOC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최국 일본이 취소를 원한다 하더라도 IOC가 강행을 원하면 개최국은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돈과 연결됩니다.
IOC는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종목별 경기단체와 참가국에 나눠주는데 분배된 수익금은 다음 대회까지 4년 동안 경기단체의 운영비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 단체는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IOC는 긴급 무이자 대출로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취소한다면 경기단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OC 입장에선 무관중으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면 중계권료를 지킬 수 있어 강행 이외 선택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방송 중계권료는 약 2조 9천억 원 규모, 전체 수익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계권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올림픽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개최 여부는 막판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아직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 2013년 미국의 정보기관 대규모 도감청을 폭로한 이후 미국의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 지도자들을 도감청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덴마크의 공영방송 대에어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과 공동 취재를 진행해서 미 국가안보국이 유럽 정치인들을 도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이 덴마크 방위 정보국과 맺은 협력 관계를 이용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통화, 인터넷 이용 등에 접근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부터 유럽 정치인들을 도감청해왔다는 폭로가 나오자 유럽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해당 국가는 동맹국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미국의 감청 의혹이 폭로되자 독일과 스웨덴 등 해당 국가 모두 발끈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덴마크와 미국의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청 당사자로 거론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영라디오 DR은 일요일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덴마크 군사정보국의 협조를 얻어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고위층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덴마크 인터넷 케이블망과 첩보 시스템으로 이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채팅 앱의 메시지까지 수집했습니다. 감청 당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이번 의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달 중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